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들의 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고 온 여야 마크맨들이 뒷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마크맨 구하린 기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마크맨 구하림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크하고 있는 정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이 날짜를 헤아리게 되는데요. 오늘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설 연휴까지를 지지율 상승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후보들 승부수는 다릅니다. 후보들이 본인이 더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임을 알릴 수 있는 최대 무기가 역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은 매일 여러 현장을 누비면서 역시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일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마크맨들은 이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기 때문에 후보들의 말을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후보들의 말들에도 특징과 전략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주 달변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출신답게 달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를 쌓아서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차곡차곡 말을 이어가는 그런 화법을 가진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새해 들어서 또 대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후보의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거나 또 간담회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하거나 또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말이 점점 더 길어져서 저희 마크맨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입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 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일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일정까지 가는 시간에 지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 의원들이 후보를 향해서 시계를 가리키면서 그만해달라 이렇게 타임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관찰이 되곤 합니다. 우선 짧은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시간. 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좀 더 하셔도 괜찮겠어요.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말 길게 하지 말라고 지금 X표 하면서 옆에 앉아 있거든요. 네. 짧게 안 할게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 네, 저렇게 말을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더 길게 하고 싶다 하면서 웃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일종의 선거 전략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후보들의 말엔 다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자신이 경제 그리고 민생 또 자신의 경험, 철학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는 또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후보도 원래 말이 좀 길었는데 요즘은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누구보다도 이 장황한 화법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선 토론 때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한테 말을 잘라 먹히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본선 시작하고도 장황한 화법이 이어지다 보니까 말 실수가 잇따라 이제 범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점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 말 줄이기입니다. 간담회 가서도 저는 들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발언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짧게 말하면서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간결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세우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길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싶은지 이제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도의 시간 배분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기자들과 즉석 문답에서는 곤란하거나 이 민감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빈도도 좀 늘어났는데요. 특히 이 지지율 같은 경우나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백브리핑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말이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 말을 좀 자주 쓰는데요. 그리고 옆에서 대변인들도 그건 대변인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기도 하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만큼 이렇게 뭐 정치 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앞서 구하림 기자가 말했듯이 이 장황하게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만나면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자주 쓰는 말이 있나요? 윤석열 후보는 하여간해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또 경기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제 빗들어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때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잘 안 하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름의 전략이네요.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전략을 쓰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정 기자가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도 마크를 하고 있어서 다시 정 기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안철수 후보도 좀 특징이 있죠? 네, 안 후보 단일화 질문이 안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지겨울 수는 있지만 과거 행적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매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머리를 써서 변형된 질문도 던지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단일화 과정에서 아쉬웠었던 점이 있었느냐, 어떤 점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도 근데 안 후보는 돌아오는 답변이 모험적인 답변이죠. 제가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습니다. 단일화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단일화 질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는 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안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인 목사만 그 질의응답에 응하더라고요. 안 후보는 그냥 다음 일정으로 가길래 안 후보는 제가 쫓아가서 안 후보는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으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좀 먹혀 들어간 건지 단일화 안 한다. 이게 강한 완주 의지로 세뇌가 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안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안 한다 하면서 계속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 네. 되겠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것도 정 기자가 좀 모아봤다고 하던데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러 나왔습니다. 저는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단일화 질문뿐만 아니라 이 레파토리가 비슷한 것이 좀 많습니다. 3프로TV에 나왔을 때나 또 중소기업 신년회에서 또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나와서 다른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한 게 있는데요. 과거 벤처 사업할 때 수금이 어려워서 어음을 받아서 어음깡 하는 얘기를 즐겨 하더라고요. 물론 의미 있는 이야기지만 단어 사용이나 이 스토리텔링까지 갖다 보니까 너무 준비된 답변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좀 이재명 후보는 말이 좀 길다. 약간 장황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작 좀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본인의 특색으로 살릴 수도 있지만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만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완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겨볼까요? 짧고 강력하다. 쇼츠 대결. 핵심만 간단히 요즘 아주 짧은 유튜브 쇼츠 영상이 유행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쇼츠 영상으로 먼저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이재명 후보가 이 쇼츠 영상을 기반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해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 기자, 윤 후보 쇼츠 공약이 지금 몇 개나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8개 나왔는데요. 새롭게 윤 후보가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외치는 버전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귤 까먹기처럼 스스로 좀 망가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 열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 선정과 대본 작성은 이 대표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첫 작품인 전기차 요금 5년 동결 공약 쇼츠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 73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73만 회면 정말 클릭 수가 대단한 건데요. 이게 재미있는 건 이게 워낙에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맞불을 놨습니다. 구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8개나 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뭐 쇼츠의 형식을 띤 그런 영상은 지금까지 2개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역시 보여줬는데요. 1월 4일이었죠. 그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그 어떤 화제가 됐을 때 그 오전부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공약이었거든요. 저녁 6시경에 바로 이 15초짜리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쇼츠라는 형식에 맞게.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아닙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 보이는 영상을 공개해서 아, 이재명이 이런 공약을 내겠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통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29초짜리 영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후보, 상대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우리가 통한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영상이었습니다. 왜 통했냐면 자신이 먼저 발표한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따라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했다라는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영상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 빨리 만나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어서 빨리 TV 토론을 나와서 함께 맞대결을 해보자 이런 어떤 제안도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쇼츠를 내놓은 건 2개밖에 없었지만 사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이슈가 되자마자 그날 당일에 바로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즉각 대응한다 이런 맞습니다. 인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그런 맞습니다. 대응을 보내주고 근데 여기에 AI 윤석열이 가세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쇼츠도 선대본부의 청년들이 도맡아서 했는데 이 AI 윤석열 담당자인 박민영 청년 보좌 역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1993년생으로 20대 청년입니다. 이 주제의 선정과 답변의 기준을 물으니까 정책과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유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따로 후보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후보가 직접 반응하거나 입장을 내기 좀 애매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AI 윤석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더 나은 변화 이재명, 더 나쁜 변화 윤석열이라고 썼었는데 이에 대해서 AI 윤석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이 땡땡이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답하기 힘든 것, 대응하기 힘든 것을 저렇게 뭐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니까 저렇게 대응할 수가 있겠네요. 뭐 너무 가볍게 흐르지는 않는 선에서 후보들의 이렇게 의표를 찌르는 장외전이 좀 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재밌는 쇼츠 양쪽 모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짤막하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소식을 추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 기자, 그 심상정 후보가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죠. 깜짝 선언을 했어요. 일정을 중단하겠다. 지금까지 현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 수요일 저녁에 일정을 취소한 뒤에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사실상 사흘째 집거 중입니다. 두문불출하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만나서 심 후보가 참으로 송구하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사실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퇴 가능성은 낮아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지율 부진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11월 초에 2.8% 정도의 이 지지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2달이 지난 올해 1월도 사실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릿수에서 2자릿수 이상으로 오른 것과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요.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은가 싶은데 또 정의당은 오늘 연석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쯤은 심상정 후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회의에서 여영국 대표는 심상정이 없는 대선이 아니라 심상정이 있는 대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뭐 내일 정도에는 심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오랫동안 숙고를 하신 만큼 어떤 뭐 대국민 메시지를 좀 어떤 강력한 것을 좀 들고 오실지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소소한 뒷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와 롤게임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롤파크에 나타난 윤석열, 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윤 후보도 난생 처음 보는 이제 그 광경에 당황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뭔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롤을 이준석 대표가 하진 않는데 이 롤과 비슷한 도타라는 게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그 게임이다 보니까 그 룰을 옆에서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롤 게임을 즐겨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파크에서 윤 후보에게 사진을 요청한 분들이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분들로 보였습니다. 또 이제 롤게임 황제 페이커를 만날지가 좀 관심이었는데 사실 페이커를 만나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정치적 이벤트에 이용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렇죠. 저는 솔직히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대본부에 있는 청년 보좌역들이 먼저 저의 우려를 부식시키려는 듯이 뒤에서 많은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그래서 마십시오, 후보님. 이렇게. 네, 이게 2030 감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관람하다가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감상평을 남겼다 하는데요. 이런 경기는 처음 봤다. 이 대표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재밌었다. 이렇게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경기장에 있었던 팬들이 커뮤니티와 SNS에 윤 후보를 목격한 그런 후기들을 남겼는데 롤게임을 진지하게 보는 듯해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 기자는 롤게임을 하시나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기자는 스타크래프트까지는 했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 다 못하네요. 이번엔 구 기자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제목을 재밌게 지어봤는데요. 명티브 잡스의 비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고 테드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신경제 자신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틀넥이라고 하죠. 목폴라를 입고 이어 마이크를 이렇게 붙이고 또 뒤에 어떤 멋있는 영상을 틀고 발표를 해서 스티브 잡스를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그날 발표한 내용이 신경제, 또 경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에 어울리는 새로운 표현 형식을 시도해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부 반응은 일단은 좋습니다. 이 후보가 평소에 하던 화법이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꽤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날 의원회관에서 이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의원들도 초대를 해서 좀 선대위에서 많이 방문을 해서 좀 응원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또 그래서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10분 정도 넘게 말을 했는데 저거 어떻게 다 외웠을까 이렇게 좀 감탄을 하게 됐다는데 이제 외운 게 아니라 이제 좀 큰 프롬프터를 앞에 두고 외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내실 있는 공약과 어떤 진정성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사로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크맨들의 수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